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뭐 이런저런 때가 있겠습니다만 뭐 아파도 울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저한테는 음식에 관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조미료를 넣지 않은 그냥 평양냉면을 먹었을 때, 야, 이거 맛있구나 라고 느낄 때, 아,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로서는 높은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나 이렇게 노래 잘해 라는 그런 노래를 선호하고, 그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 나지막히 읊조리는 노래를 만들게 되고 부르게 되고 그런 소리를 좋아하게 될 때, 내가 어른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악이란 것은 항상 극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좋은 음악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밋밋하지만 뭔가 그 안에 내용이 있을 때 이거 좋은 음악이구나 이렇게 느낀 경우. 네. 아마 70년대 초중반 60년대 말부터 일군의 흐름이, 가요계 흐름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이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참 궁금하시죠? 아이, 뭘 궁금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까 싶었어요. 뭐요? 어느 날 갑자기 뽕짝이 마음에 딱 꽂힐 때. 네. 어른이 됐구나. 그거는 이제 어른이 됐다기보다도, 늙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옛날 뽕짝 말고라도 갑자기 심수봉이 되게 유치하게 들렸는데 이게 뭐가 있네 이렇게 느꼈을 때 그거는 확실히 나이 먹었다는 증거죠.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포크 음악, 우리나라 포크 음악의 그런 순수성. 네. 그러니까 포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미국의 포크 이런 데 기대지 말고 설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노래들을, 아니죠. 지난주 노래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순수의 표징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정말 많아요. 이 당시 포크에 보면 거의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순수 그 반대편에 있는 말하자면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저쪽은 나쁜 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등장시키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등장시킬 때부터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쪽을 비판하고 내 거를 같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 바로 그 대목에서 비판적 포크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노래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정도에서만 등장을 하고요. 아니면 아주 세태풍자적인 내가 싫어하는 여자, 속눈썹 붙이고 색안경 꼈네 이런 정도에서 그냥 가볍게 등장시키는 정도지 그걸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하면 검열에 걸리거나 뭐 너는 왜 삐딱하게 생각해 이딴 소리를 듣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예. 오늘은 바로 그렇게 비판적 포크로 살짝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순수의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조금씩 드러내는 노래들.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비판적 포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래들을 좀 모아서 들어보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포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절제, 관조, 이런 태도까지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첫 곡인데요.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라는 노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민기 그럼 늘 친구하고 아침 이슬이거든요. 1집에서. 예, 뭐 가끔 상록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이제 좀 뒤에 노래들이고 1집 음반에서도 늘 김민기 아침 이슬, 김민기 친구 거기에요. 그런데 B면 첫 곡이 아 누가 그렇게 해요. 중요한 곡이네요, 그러면. 네, 중요한 곡이에요. 전 그런 점에서 이 노래가 김민기로서도 중요하고 또 김민기의 세계 혹은 이 시대의 비판적 포크의 어떤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에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P 시절에는 그 곡 순서 중요합니다. 뒷면에 B면에 A 그러니까 뒷면에 예, 1곡 예, 첫 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아하 누가 그렇게 듣고 오겠습니다. 아하 누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저 이 곡 들을 때 항상 보면 이 날렵한 플룻. 예. 네. 정성조가 부는 플룻. 무려 정성조. 네. 정성조가 이거를 배우고 온 사람인 거죠. 네. 이게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포크 음반을 들어보면 좀 과도하게 많이 나와요. 안 써도 되는 데서 그냥 계속 정성조에 있는 플룻이 그냥 막 그 즉흥으로 놀고 있잖아요. 재즈 플룻이라고 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즉흥적으로 막 부는 그런 화려한 플룻 연주가 여기저기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열린음악회에서 KBS 관현악단을 지휘하신 정성조 선생. 네, 이분의 리즈 시절에 바로 이랬습니다. 네. 네. 그 김민기 노래들 이제 들으면은 뭐 어떤 분들은 아유 유치하게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는데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네, 없고 그 이후에도 별로 많지 않아요. 푸른 하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검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애당초 푸른 하늘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네. 은하수 마찬가지고 인간의 따뜻한 손, 우리는 다 손을 잡고 싶다. 그러나 높고 두터운 벽이 가로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든 은하수든 인간의 따뜻한 손이든 우린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세상은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네. 김민기는 다른 창작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지금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상징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든 간에. 그리고 자신은 작은 길가의 풀잎이나 돌멩이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동시대 그 동료들 네. 또는 선배들 사실 뭐 2주 전에 우리가 엘콘든 파사 철사는 날아가고 네네. 가사를 들었습니다만 참 대책 없잖아요. 대책 없이 좀 유치하고 대책 없이 좋게 낭만적이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김민기 선생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19살, 20살 때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세상을 제대로. 네.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풀잎으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난 얘기를 해요. 네. 나도 푸른 하늘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검은 구름으로 가로막혀 있다. 네. 높고 두터운 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싹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불온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불온해지기 시작하니까. 예. 이런 익숙한 구도의 상징을 쓴 김민기의 작품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기 작사 작곡의 양희은 노래 바다입니다. 조동진의 바다 우리 작은 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걸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두운 밤바다에 바람이 멀리 바람아 파도야 쳐라 바람아 하면서 화음 부르면서 떼창으로 부를 때 있었죠 이거. 예. 빵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치고 올라가고 클라이맥스에서도 소리를 확 죽여가지고 소리를 내죠. 네.
분명히 락은 아닙니다. 락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대목을 왜 이랬을까 싶기는 한데요. 창작가가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할 때 얼마나 빵빵 나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거 그렇게 가지 말고 바람아 쳐라 물결아 일어라 해도 계속 눌러라라고 요구를 했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본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양희은 씨가 김민기 씨한테 늘 구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래 못한다고. 노래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래서 세상에 말도 안 된다. 누가 노래를 잘해. 그러면 세상에. 예. 아마 어쩌면은 김민기 선생의 그런 예술관에 의하면은 조용필 선생도 노래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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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노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잘한다는 말에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도 얘기도 안 하죠. 그렇군요. 네. 예. 자, 예. 조동진의 작은 배하고 제가 좀 비교해서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상이 똑같죠. 배는 자기고 청년인 자기, 그리고 바다는 거칠고 험한 세상이에요. 근데 조동진의 작은 배에서는 떠날 수 없다. 왜? 이 작은 배로는 도저히 너무 위태로워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난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김민기 양희은의 바다에서는 간대요. 뛰어볼란다. 아무도 없고 가야 되나? 저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밤바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아 쳐라. 할 수 없지 뭐. 가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왜 아침 이슬에서도 보면은 묘지가 있고 내가 저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 묘지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 진짜 김민기스럽다. 정말 김민기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다였습니다. 자, 그다음 곡. 네. 한대수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한대수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한대수의 물 좀 주소가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빼놓고서는.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한대수 물 좀 주소도 아주 명확하게 그런 이항대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한쪽엔 물이 없는 세상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한쪽 편에는 물이 있는, 물을 구해주는 어떤 세상이 있겠죠. 네.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물 좀 주소. 자, 이게 40년이 넘은 음원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74년 녹음인데요. 네. 이 시대에 편곡을 이렇게 하고 연주를 이렇게 해서 녹음한 음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양식이 좀 다르죠. 이거는 굉장히 포크락스러운 양식이지만 베이스를 이렇게 누이 이렇게 땡기면서 베이스를 하고 소리를 어디도 어그러짐 없이 몇 개 쓰지 않는 악기로서도 꽉 채워내는 이런 노래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거 그루브라 그러죠? 예. 게다가 시작을 물장! 예. 그래서 세상에. 이게 전주가 없는 노래여서요. 네. 이게 방송국에서 깜짝 사람들이 놀라는 DJ들이 이제 뭐 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딱 걸었다가 거의 방송사고처럼 들리는 거죠. 왁 하고 지르니까 이 디스토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찌그러뜨린 목소리. 일부러 찌그러뜨린 목소리를 내는 한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꽃미남이에요. 얼굴은. 옛날 얼굴을 보면. 근데요. 앨범 자켓도 보면 일부러 고릴라 얼굴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네, 그것도 초점을 안 맞게.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진을 몰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사진 전공자예요. 사진 전공자입니다. 사진 전공으로 코리아 헤럴드인가요? 하여튼 영자신문에 사진 기자였어요. 사진 기자였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 자켓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 90년대 보면 황신의 밴드 있잖아요. 네네네. 황신의 밴드 첫 번째 짬뽕 나온 음반 보세요. 그 자켓을 갱지에다가 왜 색분해가 잘못됐다 그러죠. 인쇄할 때 잘못되면 노란색, 빨간색이 이렇게 막 엇갈려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 둘 다 홍대 미대생들이잖아요. 그건 의도된 거죠.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 좀 주소. 예. 자, 물이 없는 세상이에요. 네. 사막 같은 세상. 그러면 여기서 물이 도대체 뭐냐? 아예 얘기를 해줘요. 물은 사랑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사막 같은 팍팍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겠소. 저 언덕 너머로. 전 거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나중에야 이 가사의 어떤 구절을 알아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는 도중에 처녀 만나면 처녀?
전 그걸 끝까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네. 여자 만나면 그냥 같이 살겠어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감히 대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예쁜 여자도 아니고 처녀? 네. 으악. 그러게요. 예, 아주 독특한 감수성이에요. 이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국물을 먹었기 때문에만 가능해요. 또는 부산 출신의 그런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가지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대수의 세계는 김민기의 세계하고 뭐 비판적 포크라는 데서는 통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른 세계를 갖고 있고요. 뭐 완벽하게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랬구나. 어쨌든 김민기라는 한대수는 다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가수였어요. 네. 심지어 한대수는 누군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혹은 나오는 노래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고 수위의 노래는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송창식의 고래사냥.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포경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저는 가장 호쾌하면서도 가장 슬픈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 노래로 치자면 들국화의 행진 정도와 맞먹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죠. 예,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그래서 행진하는. 행진. 근데 결코 박지 않아요. 네.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가기는 가는데 결코 박지 않아요. 네. 이런 노래가 가능한 거는 이게 영화 주제가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가사를 이만큼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가사는 당연히 원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인호의 가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화 바보들의 행진 하길종 감독의 75년 작품의 삽입곡이었고요.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어른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청년 니들은 먹구 대학생 같은 놈들이야. 근데 먹구 대학생이라 그랬어요. 맨날 먹고 춤추고 그런 거밖에 못해서 공부는 안 하는 것들. 애미애비가 이렇게 돈을 쳐들여가지고서 학교를 들여보내줬더니 결국 들어가서 하는 것은 술 먹고 데모질이나 해? 데모질 연애질이나 하는 게 니들 하는 짓이지. 그게 이제 당시 어른들의 레퍼토리예요. 늘. 네, 예.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긴 하는데 그게 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모두가 돌아앉아 있어요. 세상은 우리로부터 다 돌아앉아. 뭘 하려고 해도 돌아앉아 있어요. 이거 묘하게 지금 20대들 얘기 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니들은 왜 저러니 그러는데 우리 뭐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슴 속에는 하나가 더 슬픈 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들은 고래를 잡으러 간대요. 지금 20대는 이걸 안 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좀 순진하고 행복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이 동해바다로 간다는 고래를 잡으러 이게 참 뭐 이건 뭐 명확하게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해바다는 서울에서 한 12시간쯤 걸려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가 아니에요. 동해는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 공간이 아니고요. 요즘 같으면 왜 나는 페루를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네네네. 나는 킬리만자로에 가고야 말 거야.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예.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살아있는 고래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저도 못 봤어요. 저 고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거 고등어나 조기가 아니잖아요. 고등어나 조기가 아니에요. 네. 예. 신하처럼 춤을 쉰대잖아요. 지금은 다 사라진 것처럼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맑은 동해바다에 있대요. 네. 그걸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 순수함의 그 순수한 존재를. 그 영화 속에서는요. 병태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소설 속에서도 주인공으로 돼 있어요. 네. A대학 철학과 병태. 근데 그 친구 영철이는 소설 속에는 없는데 영화를 만드느라고 이거 친구를 하나 설정했거든요. 예. 그 친구 영철이가 동해바다로 가는 인물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이 노래에서는 3등 완행 열차. 정말 소박하고 값싼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영화 속에서는 자전거로 자기 두 발을 굴리면서 가요. 근데 영화 속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세상이 자동차로 꽉 차 있어요. 네. 도로에서. 사람들이 막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위태롭게
자전거로 자신의 두 발로 힘겹게 밀면서 하나하나 굴리면서 그걸 헤쳐나가고 있어요. 사이클도 아니고 MTB도 아니에요. 네, 그냥 자전거예요. 그냥 자전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동해에 도착해요. 그리고 울어요. 네. 그리고 자살해요. 자전거를 탄 채로 떨어져요. 바닷속 절벽으로 뛰어듭니다.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 이상 속에 있는 것이지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정도가 최고.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선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75년도 그렇죠. 네. 유신 시대였고 네. 세상은 꽉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거부해봤자 거부를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잘못 거부했다간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민청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74년, 75년 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이었고 그래서 영화도 아주 난도질이 돼서 나왔어요. 그나마 최인호의 명망성, 영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게다가 송창식의 명망성 때문에 텔레비전서까지 불려지고 정말 뭐 대학의 응원가로까지 쓰였지 여기서 좀 벗어나면 김민기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분들이 얘기해서. 젊은 기수, 영화감독 이장호, 소설가 최인호. 이건 이장호께 아니고 하길종.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었죠. 당시에. 하길종은 바로 프란시스 코폴라. 그리고 동창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네. UCLA 영화학교 출신.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건가요? 자, 이런 이항대입적 구도를 조금 건전하게 손질해서 어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주 건전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만들면 4월과 5월의 등불 정도의 노래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듣겠습니다. 비 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창밖을 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음악이 파미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게 아멘 맞춤이거든요. 아멘. 보통 왜 솔, 도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딸리마음에서 도미솔, 으뜸마음으로 끝나는 게 보통의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버금딸림임 도파라, 도미솔 이렇게 끝난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 찬송가 같은 느낌을 줘요. 아침 이슬. 가사도 그렇고 저희 노래를 들으면은 참 경건한 느낌 받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의 한국판 같은 노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험한 세상 등불이 되어.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같이 불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이쁘죠? 착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등불이 되겠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80년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정도일 거예요. 그렇군요. 똑같잖아요, 노래가. 똑같네. 근데 조금 가사가 후져요, 사랑으로가. 이게 좀 중구난방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이렇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요, 가사가. 약간. 하지만 곡이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있어요. 밝혀주리라고. 줄이라 이렇게 쫙 다시 나오는. 다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치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상징적인 구도로 잡아서 보면서 거기서 뭔가 이제 비판적인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 험한데 나는 거기서 그래도 뭐 미랄같이 뭔가를 하겠어요. 나는 풀잎같이 돌멩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겠어요. 참 착한 청년들이었어요.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스탠다드 팝이나 트로트가 보지 못한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징적인 구도를 잡아서 세상에 이 수많은 오욕 속으로부터 자기를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통속적인 삶으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좀 둬야만 사색하고 관조하고 성찰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내면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포크가 대중화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지식인적이에요. 이런 태도를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인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음푼농월하는 그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식인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만 세상에 대한 사유가 성장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등불 이런 노래들도 다 관조와 성찰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김민기야말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예요. 심지어 김민기는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화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노래에. 아예 감정이 없어요. 그랬군요. 그걸 완벽하게 절제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사색하는 노래를 하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송창식의 강변에서라는 노래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이거 그냥 송창식이 하도 능청능청 불러가지고 잘 그냥 흘려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1970년대 한강변에서 구로공단과 영등포공단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강변에서. 서산에 붉은 해걸 있고 강변에 앉아서 쉬고 그래요. 송창식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거를 민주가요로만 아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야, 그래요. 80년대 이후부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노래가 정말 강 건너 공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노동자를 바라보면서 마치 수채화를 그려내듯이 네. 그냥 차분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공장 굴뚝 시꺼먼 연기 그 밑바닥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순인의 댕글한 굴뚝에 밥 짓는 연기를 대비하고 네. 한강 철교에 호사한 기차가 왱 하고 지나가면 그게 산업화의 흐름이잖아요. 네, 문명의 네, 네. 흐름. 근데 그 밑에서 그 굉음에 흔들리는 작은 나룻배 흔들리고 고통받는 것 같은 정말 노동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으로 포착을 해내거든요. 이건 정말 굉장해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송창식과 김민기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요. 송창식, 김민기가 만든 걸작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나라 내 계래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 내 계래가 있고 네. 그리고 바로 이 강변에서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걸 만약에 김민기가 직접 불렀다면 지금 이제 김민기 버전은 남아 있는데요. 너무 네. 진지해요. 진지하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나왔으면 이건 금지곡이 됐을 텐데. 그렇죠. 예, 송창식이 능청 불러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싹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랬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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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곡인데요. 네. 그래서 이 시대의 포크를 들어보면 분명히 젊은 시절에 짓고 부르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다 산 것처럼 과거를 회고하는 것처럼 부르는 노래들이 꽤 있어요. 네. 그게 포크의 특성이에요. 사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같은 것도 다 젊어서 부른 노래인데 세상 다 산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노래잖아요. 예, 예. 그게 70년대 포크에도 있습니다. 네. 자, 송창식의 날이 갈수록 역시 그 바보들의 행진 영화 속에 나왔던 노래죠. 술 먹고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아휴, 예, 왠지 이 노래 들으면 또 다시 한숨을 쉬어야 될 것 같은. 그쵸. 왜 이렇습니까, 정말. 그 외에 윤영주의 우리의 이야기들에서도 네. 묘하게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태도가 있잖아요. 예, 언제라도 나는 못 잊을 거요. 이 네, 좋은 네. 시절을. 네. 멀쩡하게 대학생 느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는 한 걸음 뒤떨어져서 이 좋은 시절이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묘한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태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자신의 젊음이 이미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늙어서가 아니고 젊음을 즐기고 구가하고 하는 데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을 성찰하고 관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바보들의 행진에서 이 노래가 2번 나와요. 하나는 가장 행복한 시절에 나와요. 영자하고 병태가 예. 잔디밭에서 막 뒹굴고 교정을 거닐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쫙 깔리면서 그 장면에서 어디를 가냐면 학교 안에 있는 무덤가를 이렇게 걸어요. 근데 영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 참 이상하다 병태야 그치?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웃고 떠들고 그러고 살아갔을 거 아니야. 어머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누워있어. 어머 참 이상하다 그치? 이러고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무르익어서 가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2번째 이 노래가 나오는 대목이 맨 마지막 장면. 병태가 군대 가는 장면이에요. 네. 영화에서 2명의 남자 병태하고 친구인 영철이는 고래사냥하고서 자살했잖아요. 예. 그리고 병태는 군대를 가고 끝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청년 시절을 끝내는 2가지 방식이에요. 이상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죽거나 아니면 기성세대의 세상으로 편입하고 끝나거나 그게 군대 가는 거죠.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기성세대에 적응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엘비스랑 갔다 온 다음에 엘비스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병태는 군대를 가는데요.
사실 군대를 간다라고 하는 게 70년대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건전하게 끝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슬퍼요. 거기서 헤어지면서 영자하고 마지막 키스를 기차에 매달려서 네네. 하고 쭉 이렇게 떨어지고서 이렇게 열차가 가는데 이 노래가 쫙 깔려요. 젊음은 곧 가겠지. 머물 수 없는 시절. 면회는 갈 수 있을까? 정말 그 대목에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네. 자, 그러니까 이 포크라고 하는 게 전성시대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포크들이 간간히 나오면서도 네. 포크는 늘 이렇게 인생을 성찰하고 관조하고 있는 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80년대에 락커였지만 산울림의 김창완이 만든 청춘 같은 포크스러운 노래도 인생을 성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그런 대목에서 포크가 빛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포크가 사회 비판성을 강화한 민중가요로 나갔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생을 성찰하는 구비구비의 노래를 남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트로트 같은 건 이게 참 안 되죠. 왜냐하면 틀어박고서 막 흑흑거리고 울어야 되니까. 그렇죠. 감정이입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그냥 막 머리를 들어박아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아랫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이렇게 인생에 머리 박지 말고 좀 생각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우리의 아랫세대들한테 진짜 재수 없어요. 네.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너희들은 꼭 꼰대들이야, 꼰대들. 꼰대들이에요. 네. 지금 김광석의 서른쯤에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대 나온 인생을 성찰하는 포크의 절창으로 남았죠. 그렇습니다. 자, 포크 70년대 포크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